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 좀 많은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강의 끝나고 준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거 참 갈수록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계속 생겨서 할 수 없이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한 시간 내에. 자, 정치와 법. 제가 정치를 연구한 적도 뭐 최근이고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최근입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요 근래 몇 년간 생각했던 정치와 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을 알려드리고 나중에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또 업데이트를 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 해 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416강이 됐습니다. 벌써 헌법재판관의 존재 이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헌법재판관이라는 직무가 왜 창설되었는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재판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을 농락하는 거고 조롱하는 거고 국민의 주권을 지금 침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제때에 해야 됩니다. 제때에 하지 않으면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는 거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자기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이런 사태가 나오는 거죠. 한덕수, 최상목을 그래서 빨리 탄핵하고 마은혁을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건 국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전부 무죄 확정이 됐죠. 이제 상고했다 그러는데 검찰이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결문을 2번 읽었어요. 힘들어 읽는 게. 다 그 이름을 표시해 놓으면 되는데 A, F, B, D, C, E, 이런 것으로 해놔서 이 사람 또 누구야 이거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자들입니다. 검사들 11명이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항소심에 11명의 검사들이 이름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12명이었는데 빠진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 전체를 11명, 12명이 검사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게 지금 68페이지거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에서 재판장 3명, 판사 최은정, 판사 이예슬, 판사 정재호, 이 세 사람의 대등 재판부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완벽한 합의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라는 것은 1심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죄로 선고한다. 그렇게 됐죠.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사람이 판사해야 된다. 이거 표창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건데, 이 사람 표창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판사가 이렇게 해야 돼. 일목요연하게 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검사들이 거짓말한 거를 다 까발렸어요. 다 까발렸습니다. 자, 이제 이건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놓고요. 검찰의 행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죠.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문재인을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은 타이 이스타제네시 실조유준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영이 없던 서 씨를 같은 해, 지금은 이혼했죠. 그러니까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인 거예요. 그 서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일정한 소득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에게 문 전 대통령이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서 씨의 취직 이후 중단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게 이제 뇌물이라는 거예요. 검찰은 서 씨가 받은 월급과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 2억 2,300여만 원을 뇌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에게 지급된 월급 등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다혜 씨의 제주 별장과 서울 종로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다혜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아유, 같은 잣대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대란 말이다, 이놈들아. 이 검찰의 행태는 정말 나는 그래서 내가 문재인의 그 행동을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있어빌리티라는 단어가 딱 어디서 봤는데, 맞아, 이거다. 이거 문재인을 가리키는 거다. 있어빌리티. 그 있어빌리티만으로도 그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문재인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도덕적 나르시시즘이다. 내가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애적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시궁창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문재인은. 검찰 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든. 검찰 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때가 있어요. 해야 할 때 그거를 안 하면 반드시 그 후과가 돌아옵니다. 노무현이 당한 거를 다 보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검찰 개혁을 안 하냐고. 바보 아니야, 바보? 그 눈으로 다 봤잖아. 그 윤석열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검찰 개혁 싹 해버리면 돼. 법을 바꾸면 됐잖아. 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아이고 참. 너무 한심해. 이걸 다 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본인이 법률가인데. 다 때가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때가 있고, 아이들이 자라날 때 딱 있어요.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까지는 무조건 뛰어노는 게 좋아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독일에서 애들을 길러봐서 아는데, 독일 애들은 진짜 초등학교 때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그걸 필수적으로 해. 자전거 타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야. 하여튼 축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특기에 맞춰서 축구하고 노는 거야. 배우는 건 학교에서 거의 없어요. 내가 충격에 빠진 거는 초등학교 갔는데 아베츠에 대해 배우는 거를 1년 내내 배워. 1년 내내.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공부를 학교가 안 가르쳐도 되나? 그럴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대학 가면 어떻게 돼? 그렇게 놀던 애들이 대학을 가서 들어가면 체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법을 배워가고 이런 정보를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런 태도를 배운단 말이야. 응? 우리는 그냥 정답을 외잖아. 외우니까 어떻게 돼? 윤석열 같은 놈이 나오고 한덕수 같은 놈이 나오는 거야. 최상목이는 어래. 더 심하지. 그러니까 나는 도덕적인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도 다 덮어주는 아주 포용적이고 아량이 큰 넓은 사람이야. 너희들 봤지? 내가 하는 거. 다 덮어주잖아. 아, 그러면 가서 자기 개인 사업을 하지. 왜 공직에 나와가지고 그 짓을 하냐 말이야.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게
환상에 빠져 있다는 말이야. 그 환상이라는 시궁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문재인을 보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 제공자도 도덕적 나르시시즘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만을 생각해. 자기.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어떤 비전도 가지고 있지 않아. 멋있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내용물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기자회견을 못해.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기자회견이 적은 대통령이 될 겁니다. 됐을 겁니다. 내가 다 쉬어보진 않았지만 이 친문 세력들이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